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며 축협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공적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간조했습니다. 또 축협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협이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의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선임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채용 비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준TV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며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 출신으로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이영표 해설위원에 이어 홍 감독의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지난 7일 홍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축구계 안팎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각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돼 있다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없었고 부위원장도 없었으며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 인원인 7명이 안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부 규정상 각 위원장은 겸임이 불가하지만 새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아닌 이 위원장을 통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했다며 추천권만 있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류심사, 훈련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면접으로 진행되는 선발 기준 역시 홍 감독이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홍 감독은 최근까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1순위 후보 거론에도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5일 수원FC전에서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이 위원장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찾아가 설득했고 홍 감독은 단 하루 만에 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면접까지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심지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조차 발표가 될 때까지 홍 감독의 선임 소식을 몰랐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특혜는 아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홍명보를 아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주었다고 밝혔는데 특혜는 아니라고 코미디를 하고 있네요.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일각에선 이 해명을 두고 자책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 감독은 울산을 이끌며 대표팀 감독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협회 역시 이를 언급하며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 감독을 내심 차기 사령탑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홍 감독의 발언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애초에 축협 측에서는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배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홍 감독을 내정하고 특혜를 준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 쪽에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